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1,774달러, 이더리움 2,713달러. 오랜만에 이런 초록색 화면을 보시죠. 만족스러운 가격대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도 있어야죠.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훅 오른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살짝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의 가상 자산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28입니다. 20대 초반에서 놀던 것이 조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보고 있지만 그 전에 그리드 찐한 탐욕을 한 번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청신호를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 보호, 재정 안정성, 불법 사용, 글로벌 금융 리더십, 금융 포함 및 책임이 있는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에 대한 핵심,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금 세탁 등 이야기.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CBDC를 준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포용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더욱 큽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큰 매력은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조금 빠른 편이죠. 하지만 이 변동성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한 성명이 발표된 후 비트코인은 대략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이 고위험군의 자산이긴 하지만 미래의 잠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그들이 금융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 이해가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는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전세계 통화라고 봐야겠죠. 미국에서 사더라도 타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국경 없는 화폐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회의도 언젠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지난 주말 영상 다들 많이 보시진 않은 것 같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1코인에 1달러라는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 역시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당선에서 다들 마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요. 점점 커져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영역 그리고 국경 없이 쓰이는 이런 가상자산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래는 더 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어떻게 미국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최전방에서 그들의 리더십 또한 다시 전 세계에 보여주겠죠. 한국도 이제 움직여 봅시다. 마지막은 국가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 법무부와 FBI는 각각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범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춘 부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이 가장 큰 문제에 해당하죠. 러시아도 이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중 일부는 완벽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덱스 거래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현재 한국은 KYC 인증이 된 곳 그리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래소에만 출금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출금이 허용되도록 법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가상자산의 핵심 탈중앙화 그리고 그 변화를 기존 정부들은 본인들의 시각과 입맛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더불어 국경 없는 통화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미국이 대처하며 첫 발을 뗄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을 5천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특별하진 않아 보입니다. IEO를 시작으로 ICO까지도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CO가 합법이 된다면 코인 리스트도 한국에 내려진 밴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더불어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디지털 가상 자산을
육성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저냥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디지털 가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이라는 항목은 조금 솔깃하네요. 지속 외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가상자산으로 인한 부당거래는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가상자산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켜 전문 금융기관을 확대시킨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국내에서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3월 10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국가 전체의 행사인 대선이 끝났습니다. 자꾸 수요일날 쉬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에겐 너무 달달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어제의 반등으로 빨간색 저항선을 넘는가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41,500달러에서 빨간색 저항선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드렸죠. 생각보다 빠른 반등으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세를 기반으로 저항 가격을 잡는 것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은 항상 주의하시며 차트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보라색 하단 지지선과 빨간색 상단 저항선 안에서 수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렴의 이탈 방향에 따라 비트코인의 월봉이 양봉일지 음봉일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42,242달러를 넘어준다면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상승을 위해 지켜주면 좋은 자리는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 4800달러 부근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비트코인이 당장 상승인지 하락인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리입니다. 작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12월 3일과 같이 중기적으로 하락이 뻔해 보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시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신고점을 가버린 녀석이 있습니다. 악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엄청난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루나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루나가 악재가 있었던 때 40달러대 현물 매수를 천천히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105달러 부근까지 상승하여 최대 140% 정도의 수익이 가능했던 루나입니다. 루나는 왜 계속 오르는 것일까요? UST의 존재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영상에서도 UST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중요하고 괜찮은 영상이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UST가 발행될수록 루나가 소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UST가 많이 발행이 되면 루나가 많이 소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루나의 희소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UST의 공급은 14억 개를 넘어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렇게 UST 발행이 늘어나는 동안 약 1억 2천만 개의 루나가 소각이 되었죠. 그렇다면 사상 최고로 많이 발행된 UST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자 수익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라 기반의 디파이의 총 예치 금액 역시 현재 신고점을 갱신하여 사상 최고치에 있고, 총 예치 순위 6위 정도에 머물렀던 앵커 스테이킹 루나 디파이 성장의 1등 공신이죠. 현재는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앵커의 예치 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자율 역시 19%에서 20% 사이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예치금이 올라가죠. 물론 이 예치금은 테라 기반의 디파이이기 때문에 UST가 발행이 되고, 많은 UST의 발행은 뭐다? 루나의 소각이다. 아주 현명한 토큰 이코노미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루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았고요.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루나 1일 차트입니다. 루나는 지난 1월, 2월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내었으며 25일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정고점을 약간 넘어선 신고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재차 92달러 이하로 조정을 주게 된다면 매수해 볼 수 있으며 105달러 부근을 확정적으로 돌파한다면 현재는 어디까지 상승을 이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위치에서 더블탑 패턴도 역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0달러 부근까지도 추가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의 분석 알트코인은요, 팬텀입니다.
루나에게도 아픈 시절이 있었죠. 현재 루나처럼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코인이 또 있죠. 그 친구가 바로 팬텀입니다. 약 한 달 전 루나가 $40 부근에 있었을 때와 비슷하게 악재의 무덤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략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3달러에서 매수 이후 1.29달러가 온다면 손절을 하는 방법, 만약 1.29달러에서 손절을 할 시에 1.15달러에서 재차 두 번째 매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영원한 악재도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는 점 늘 명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보시는 분들에게 알찬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 보시는 분 모두 큰 수익을 얻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